안녕하세요. 강화여고 2학년 여러분. 드디어 고려 정치사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고려의 변화와 개혁, 그 세 번째 시간, 고려의 개혁 시도와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 알아둬야 돼. 자, 두 번째로 새로운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가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야.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고려의 멸망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민왕의 개혁이야. 공민왕이 이렇게 반원 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원나라가 쇠퇴했기 때문이지, 원나라는 그 강력한 그런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한족 농민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 그 때문에 원나라는 급속히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정확히 간파한 공민왕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야. 자, 반원 정책을 펼치려면 가장 먼저 친원 세력부터 숙청해야 되겠지? 당시 친원 세력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이야. 이 기철 일당을 제거함으로써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또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했던 정동행성도 폐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고려 원이 영토를 뺏어간다라고 했잖아. 특히 어디였냐면 쌍성총관부 관할 지역이야. 자, 쌍성총관부가 있던 곳이 이 화주라는 곳이야. 이쪽 화주. 이 화주에다가 쌍성총관부를 두어서 천령 북쪽의 땅, 천령이라고 하면 오늘날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인데, 천령 북쪽의 땅을 원나라가 직접 통치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쌍성 총관부 관할 지역을 무력을 이용해서 수복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 쌍성 총관부도 탈환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야. 또 그 과정 속에서 영토도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왕실 호칭과 관제가 격화된다라고 했잖아.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고, 또한 몽골풍 이라고 하는 그 몽골의 헤어스타일, 또 옷, 그다음에 몽골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지시키는 이러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도 강화시켜야 되겠지. 권문세족하에서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정방을 폐지했어. 야, 우리 정방 어디서 공부했더라? 그렇지. 무신집권기의 최후가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가 정방이었잖아. 이 정방이 원간섭기에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정방을 폐지해. 자, 그 다음에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자, 전민변정도감은 무슨 뜻이냐? 백성, 토지와 백성을 바꾸어서 올바르게 하는 기구란 뜻이지. 자, 원간섭기에 권문세족에 의해서 빼앗긴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기구였단 말이야. 따라서 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는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게 되는 것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러한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지. 자, 이러한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신진사대부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누르기 위해서는 권문세족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워야 할 필요도 있잖아. 그래서 성장하는 애들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출신이 보통 지방의 향리 출신이 많았어. 권문세족들은 당연히 개경에 있는 명문가 출신이지만 이들은 지방에서 향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직 과거밖에 없지. 자, 향리 출신이고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했어. 당연히 이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당시 모든 특권을 쥐고 있는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또 이들과 결탁한 불교계의 부정과 부패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거야. 대신 이들은 새롭게 원으로부터 들어왔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을 수용을 하고 성리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외교적인 노선도 중요한데 외교적인 노선은 당연히 친원적 성향을 띈 것이 아니라 친명적 성향을 띄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둬야 돼. 자, 신진사대부 다시 한번 얘기한다. 향리 출신이고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했고 권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했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고 외교 정책으로는 친명적인 노선을 취했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고,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아직 권문세족을 압도할 정도로 세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시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던 이 신흥무임 세력, 특히 이성계 세력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임 세력과 결탁을 해서 권문세족을 축출하게 되고, 이 권문세족을 축출한 다음에는 이 권력을 장악한 신진사대부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옹건파와 급진개혁파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이후의 상황은 조금 더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로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미 고려 후기 원간섭기는 공민왕 때부터 끊임없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고려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 홍건적은 누구냐? 바로 원 지배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한족 농민 반란군인데, 때로는 이들이 원나라 군대에 밀려서 고려로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홍건적의 침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민왕도 이 홍건적의 침략 때문에 궁궐을 버리고 경상북도 안동 지역까지 피난 가는 경우도 있었어. 그 정도로 홍건적의 침입이 많았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득실득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왜구가 침입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백성들은 고려 지배층의 수탈도 힘들었고 원나라에 바쳐야 하는 공물 때문에도 힘들었고 또 홍건적과 왜구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도 힘들고 정말로 힘들었어. 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왔을 때 이들을 격퇴하는 새로운 신흥무임 세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야. 바로 이 최영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흥무임 세력들이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신흥무임 세력이 신진사대부와 결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고려 왕조가 몰락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자. 자,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여전히 집권 세력은 권문세족이고, 이 권문세족은 권력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토지를 소유하는 등 사회적 모순이 심화됐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최영이 이성계 또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인 일파를 제거를 해. 그래서 최영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명나라가 고려에게 일방적으로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해와. 이 내용이 뭐냐면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서 천령 북쪽의 땅을 직접 통치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가 집권했으니까 이제 옛날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 관할 지역을 이제 명나라가 대신 통치하겠다, 이렇게 통치해온 거지. 고려 입장에서 보면 무력을 동원해서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영토를 수복했는데 이것을 명나라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고려 조정 내에서 반발이 컸을 것이고, 당연히 당시 집권자였던 최영은 여기에 매우 분노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영은 이 기회에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 지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요동 정벌 추진에 대해서 이성계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이 사불가론에 대해서는 아마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발표하는 모둠이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때 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러한 이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요동정벌은 추진돼. 그래서 팔도도통사의 최영, 그 다음에 우군도통사의 조민수, 이성계, 좌군도통사의 조민수 이렇게 해서 요동정벌이 이루어졌는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는 이른바 위화도 회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을 기회로 이제 이성계는 최영을 비롯한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집권한 이제 이성계와 또 신진사대부 그 중에서도 급진파 사대부들은 과전법을 실시해서 토지개혁도 단행하고 또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누가?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개혁파가. 사실은 이 정몽주를 제거한 인물은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지.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자, 이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개혁파가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결국 고려왕조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구체적인 과정은 아마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알면 되는 거지. 자,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해서 고려의 정치사가 모두 끝났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자. 안녕.